상단에 있는 조회 버튼을 더블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데이터셋에 add하는 방식으로 추가를 했었습니다. 자, 삭제를 하게 되면 지금 그리드에서 제가 선택한 로우만 삭제될 거예요. 이때 그리드를 삭제해야 될까요? 데이터셋을 삭제해야 될까요? 데이터셋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드는 껍데기다. 꼭 기억하시고요. 삭제를 더블 클릭해서 자, 삭제 로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ds_emp 근데 삭제할 때 두 가지 함수 계열이 있습니다. 클리어 계열의 함수가 있고요. 딜리트 계열의 함수가 있어요. 자, 이 클리어 계열의 함수는 버퍼에 담지 않고 아예 그냥 날려버립니다. 버퍼에 담지 않는다는 의미는 자, 이 데이터셋에 res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리셋을 빵 만나게 되면 원래 원본 데이터로 복구해주세요 라는 함수인데요. 복구가 안 돼요. 버퍼에 없기 때문에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럼 저장할 때 그 삭제한 데이터를 딜리트 타입에 태그를 달고 날려주세요? 못 날라가요. 버퍼에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딜리트 계열을 쓰시면 됩니다. 자, 딜리트 계열을 쓰시게 되면은 UI를 버퍼에 담고 있다가 리셋을 만나면 원본 데이터로 복구, 저장을 만났을 때는 딜리트라는 타입을 가지고 서버에 던지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선택한 로우만 던질게요. 함수입니다. 근데 그리드에서 지금 선택한 로우 정보, 그리드에 이벤트를 걸자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리드의 로우를 선택할 때마다 오른쪽에 상세 내역이 바뀌었던 이유, 바로 데이터셋의 로우 포지션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ds_emp.로우 포지션입니다. 자, 이 속성 정보가 바뀌면서 내 로우 포지션이 바뀌었으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리드로 다시 그려줘 해서 UI 컴포넌트가 바뀌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디자인 탭에서요. 자, 세이브도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을 더블 클릭. 자, 위에 있는 조회 부분에 있는 dis.transaction이라고 하는 아이를 복사합니다. 컨트롤 C. 그리고 나서 저장 부분에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저장 부분에 트랜잭션을 컨트롤 V로 붙여넣습니다. 이 아이는 저장, 세이브예요. 자, tr underbar select가 아닌 save로 바꿔주시고요. employees underbar select가 아닌 save로 바꿔주세요. 자, 두 개의 인자값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요. 자, 이제 ds_emp 화면에서 갱신된 데이터셋을 던질 거예요. ds_emp를 던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에 써있는 서버는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서버, 바로 지금 있는 ds_emp는 서버에 있는 아이일까요? 클라이언트에 있는 아이일까요? 클라이언트에 있는 아이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서버에서 받는 이름이 뭐길래요? in_ds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대요. save.jsp를 열어보면 in_ts를 어떻게 추출하는지를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아이 지금 보시면 ds_emp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의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던질 때 서버에서 받을 때의 데이터셋과 클라이언트에서 받을 때의 데이터셋 위치, 받는 쪽의 데이터셋 위치가 항상 앞에 온다는 거. in 데이터셋, out 데이터셋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요 ds_emp 클라이언트 쪽에 던지는 받는 데이터셋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낼 거고요. 자, 세이브를 할 때 따로 옵션을 던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던지게 되면 어떤 현상을 발생시키느냐, 만약에 현업의 요건, 고객의 요건이요, 수정된 데이터만 서버로 던져주세요, 갱신된 데이터만 서버로 던져주세요 라는 요건사항일 때, 자, 저장하고요, 퀵뷰를 실행합니다. 자, 더미 데이터, 지금 화면에 보이는 UI는 노멀 상태예요. 수정된 데이터 아니에요. 갱신된 데이터 아닙니다. 이때 저장을 빵 클릭했을 때 알 수가 없죠. 어떤 데이터를 던진지. 하지만 휘들러는 다 알고 있어요. 피들러. 자, 피들러에서 뭘 하고 있길래요? 자, 던졌어요. 위에 지금 던지는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in_ds라는 이름으로 컬럼 인포와 그리고 로우와 로우스, 화면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던지고 있습니다. 큰일이네요. 수정된 데이터만 던지라고 했는데 노멀 데이터를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문제는요, 바로 로우 옆에 이 아이가
어떤 타입인지 인서트예요, 업데이트예요, 딜리트예요 라는 타입이 없기 때문에 서버 쪽에서는 이놈을 체크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대체 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어디서 만들어 주느냐? 바로 옵션에 달려 있습니다. 네, 이제 도움말을 잠깐 보시면 제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던 부분이 리마크 부분에 바로 in 데이터셋의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던질 때요, U는 갱신된 정보만, 요 옵션을 던졌어야 되는데, A는 모든 정보만. 혹시 제가 이걸 던진 건가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붙이지 않았을 땐 콜론 N이라는 현재 삭제한 데이터를 제외한 정보를 노멀 상태로, 지정하지 않은 데이터가 노멀 상태로 던지기 때문에 어떤 타입인지 보내질 않기 때문에 서버에선 세이브할 때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체크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콜론 U라는 옵션을 붙여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콜론 U라고 하는 옵션은요, 바로 ds 언더바 emp 뒤에 콜론 U를 붙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콜론 U를 붙이게 되면 거의 끝이 났습니다. 자, 퀵뷰를 실행해서요. 먼저 저장을 날렸을 때 피들러를 한번 볼게요. 자, 저장을 날렸을 때, 자, 아까와는 다르게 컬럼 인포 부분은 날립니다. 하지만 안에 있는 화면에 있는 로우 데이터들은 전부 다 던지질 않아요. 왜냐? 노멀 상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 이 아이들을 다 날린 다음에 깔끔하게 그럼 수정을 좀 해볼게요. 자, 추가도 해보고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멀 상태를 삭제도 해보고 노멀 상태를 수정할게요. 이러고 나서 저장을 빵 때리게 되면 바로 이런 타입으로 던지게 돼요. 로우 타입이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로우 타입이, 자, 업데이트라고 하는 타입을 가지고 던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 업데이트문 치려면 수정된 데이터도 있어야겠지만 오리지널 정보를 알아야지 업데이트문 칠 수 있겠죠. 오리지널 로우도 같이 던져요. 오리지널 정보도 또 추출해서 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딜리트예요. 삭제된 로우 정보를 딜리트 타입으로 던지게 됩니다. 인서트예요 라는 타입으로 던지게 되면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저쪽 save.jsp에서는 상수나 함수를 통해서 비교해서 이 조건, 로직을 구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서비스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에러 코드 메시지 값, 그리고 a, b, c, d 값을 이렇게 인자 값으로 받아주네요. 그러면 이 save.jsp라고 하는 이 아이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할게요. 호출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자료 아까 열었던 employees underbar select.jsp 위에 보시면 save.jsp가 있죠. 그래서 저희 02 샘플의 JSP 폴더라고 하는 이 아이는요, 제가 이제 데모에 호출하는 그 서비스 가져다가 그냥 똑 띄어다 놔놨어요. 이거 나중에 로컬에 톰캣이나 이런 부분을 세팅하시고 아마 커넥션 맞춰주시고 띄워봤을 때 로컬에서도 테스트는 가능할 겁니다. 자, 이 save.jsp 우클릭 열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객체와 tx 객체를 포함하는 건 동일하고요.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세요. 자, 에러 코드 스타트 해서요. 네, 가져오는 데이터 리퀘스트 해서요. 서버 쪽으로 던진, 그래서 서버에서 받는 요 아이를 가지고 지금 컨트롤하기 시작합니다.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 보죠. s발이라고 하는 요 아이가 있네요. 그래서 플랫폼 데이터의 get variable list 해서 s발 요 값을 저희가 던져줬으면, 변수에다 던져줬으면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데 요거는 좀 스킵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요. 데이터셋을 참조해서 in underbar ds는 ds underbar emp로 세팅했던 부분, 바로 in underbar ds를 여기에서 이렇게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쓸게요 라고 해서 플랫폼 데이터에 담겨있는 파일을 in underbar ds를 추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세팅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요 놈을 가지고 추출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요, 커넥션을 맺고 하는 부분을 똑같고요. 딜리트요. 딜리트는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셋의 함수를 이용해서 체크했네요. get remove coun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나중에 비슷한 함수가 있으니 요거를 가져다가 이게 삭제된 게 무엇인지 좀 체크하시거나 하실 때 쓰시면 되겠고요. 자, 인서트 업데이트는 무엇으로 체크했느냐? 상수 값으로 체크를 했네요. 인서트일 때는 dataset.row type 언더바 insert, 얘가 insert예요 라는 걸 체크해서 그에 해당하는 인서트문을 날리게 될 거고요. 업데이트요. 자, dataset.row 언더바 type 언더바 update요 라고 해서 오리지널 정보 가지고 와서 쓰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에러코드와 에러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 이 에러코드 메시지 if 세션 처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값을 던져주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 자, 에러 코드와 에러 메시지라고 하는 값은 콜백 함수의 두 번째, 세 번째 인자값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out 언더바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더 던졌는데 이 아이는 그럼 어디서 찍히게 되나요? 자, 이 out 언더바 베리어블은요, 콜백 함수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 out 언더바 베리어블은 자, 복사해서요,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 먼저 저 out 언더바 베리어블은 폼 변수로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맨 위나 아니면 트랜잭션을 날리실 때 그 위에 트랜잭션 위에 뭔가 변수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자, this out 언더바 베리어블 해서 초기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this.out 언더바 베리어블을 저렇게 쌍따로 묶어서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세미콜론. 문장의 끝에는 항상 알려주셔야죠. 그러면 이 this.out 언더바 베리어블이 어디에서 찍히게 될 것인가? 저장이 끝나게 되고 나면 이 아이를 값을 가져서 찍어볼 수 있겠죠. 어디서 찍히느냐? 바로 tr 언더바 c라고 하는 콜백 함수가 있죠. else 부분에 자, if 해서 자, sid 값이 tr 언더바 select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else if나 이런 걸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요거 아니면 저장이겠죠. 지금은 두 개의 서비스밖에 없으니, 자, else에서 자, trace로 찍어보시면 되겠습니다. this.out 언더바 베리어블. 그럼 빈 i가 아닌 a, b, c, d라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입력한 서비스가 성공했을 땐 그 값을 바로 화면에서 트레이스로 찍어볼 수가 있어요. 결국 저희가 서버 쪽으로 in 언더바 ds는 ds 언더바 emp를 던졌어요 하면은 ds 언더바 emp 서버 쪽에서 받는 플랫폼 데이터가 존재해야겠죠. 거기에서 in 언더바 ds라는 명칭으로 추출하고 s81이라는 값도 추출해서 베리어블을 확인을 하면서 로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던져주기 위한 플랫폼 데이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에러 코드 메시지 데이터셋도 있다면 넣어줄 거고요. 이런 식으로 out 언더바 베리어블 변수를 계속해서 넣어서 폼 변수 형태로 받아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서비스 로직이요. 저희 이것도 교육 자료에 있습니다. 자, 교육 자료에 자, 독폴더에 있어요. 공일 독폴더에. 자, PT 있으신가요? 네, 3번 PT. 커뮤니케이션, 컨피그레이션 PDF 문서를 한번 열어보시죠. 혹시나 잘 못 찾으셨으면 앞에만 봐주셔도 돼요. 자, 지금 제가 했던 로직 사항들이 요겁니다. 바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아답터를 통해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어요. 여러 개의 데이터셋이 지금은 하나의 데이터셋만 주거니 받거니 했었죠. 그래서 그 데이터셋을 여러 개 던질 때 공백이라고 하는 뭘 통해서 던져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웹서버에서는 생짜로 짜는 게 아님 저희가 제공하는 XAPI를 이용해서 함수나 객체나 변수나 아니면은 이런 형태를 통해서 플랫폼 데이터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거기에 커넥션을 맺고 DB의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데이터를 데이터셋 형태로 포맷을 맞춰놓고 던져주는 작업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가 끝났어요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통신을 통해서 아답터로 던져주게 되면 이 화면에 있는 클라이언트에 있는 데이터셋에 매핑이 될 거고요. 매핑된 데이터셋에 바인딩이라는 기능으로 연결되어 있는 컴포넌트에 다시 리드로우라는 기능을 통해서 화면에 그려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여러 개를 던지고 여러 개를 받는 부분은요,
자,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던질 거예요.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받을 거예요. 그때 구분자는 바로 스페이스바 이 공백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세이브 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자, 공백 뒤에 in 언더바 ds2는 ds 언더바 emp2, 얘는 그냥 가공으로 한번 설정해 본 거예요. 이때 여러 개를 던질 때는 구분자가 스페이스바 공백이다 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공백이 구분자라고 했는데 이쁘게 줄맞춤을 하신다고 는과 는 사이를 이렇게 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네, 조회는 에러는 발생을 하는데 이상하게 데이터셋이 받아오질 못하더라고요. 뭔가 담으려고 했더니 비어있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는과 는 사이는 꼭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 자, 여러 개를 던질 때, 여러 개를 받을 때는 이 공백이 구분자라는 거. 데이터셋을 던질 때도 마찬가지, 변수를 던질 때도 구분자, 공백이 구분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웹 디버거를 따로 설치를 안 해놨어요. 그럼 화면에서 저 노멀 상태인지 인서트인지 업데이트인지를 플레이그 값을 찍어보고 싶은데 디자인 탭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를 통해서 화면에 지금 있는 로우 데이터가 노멀인지 인서트인지 업데이트인지를 플레이그 값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그리드를 더블 클릭해서요. 어제 이제 익스프레션 많이 썼던 기능들 보이나요? 네, 컬럼과 컬럼을 연산을 통해서 더했을 때, 자, 컬오 플러스 1을 통해서 넘버링을 했던 부분, 펑션, 화면에 있는 함수로 주셨습니다. 이거를 잠깐만요. 펑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 익스프레션 문법을 보시면, 컴프, 현재 그리드라는 컴포넌트를 의미하고요. 점 페어런츠, 부모의 창에 가서 함수로 주셨습니다. 데이터셋에 있는 함수를 쓰려고 해요. 그럼 그 데이터셋에 접근을 해야 되겠네요. 자, 컴프.점 기억해 주시고요. 갑니다. 컬0 부분에 우클릭을 하셔서요. 인서트를 합니다. 헤더 부분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여기에, 자, 헤더 부분에는요, 텍스트 값을 ds라고 입력할게요. 이름은 ds. 데이터셋을 함수를 쓸 거예요. 바디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자, 어제 엄청나게 많이 썼던 바인딩 기능의 텍스트에 set expression을 통해서 표현식으로 조건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컴프를 기억하시라고 했던 이유는요. 요거는 봐주시기만 하세요. 저 따라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같이 갑니다. 자, 컴프를 찍게 되면 이 현재 그리드를 의미하겠죠. 그리드 안에 데이터셋 아니에요. 그냥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페어런츠로 접근을 해야지만 폼으로 접근할 거고요. 폼 안에 ds_emp를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익스프레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법, 얘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얘하고가 컴프였고요. 이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아이가 바로 현재 이 컴포넌트에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셋에 접근하고 싶어요. 데이터셋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따라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셋 그냥 쓰시면 지금 썼던 comp.parent.ds_emp가 똑같은 기능이에요. get row 타입입니다. R과 T가 대문자예요. 현재 로우를 던져줘야지만 얘가 노멀인지 인서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CURROW 커로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이전의 제품들 X 플랫폼의 예를 들자면 getRow 타입만 찍어도 호출이 됐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 저 getRow 타입이 그냥 그리드에서 쓰는 함수인 것보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니에요. 바로 데이터셋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리드는 껍데기,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컨트롤할 거예요. 그래서 이따 총 카운트 값을 구할 때도 데이터셋의 함수를 쓸 거고요. 셀러리의 합계 값을 구할 때도 getSum, 데이터셋에 있는 함수를 구할 겁니다. getMin, getMax, getABG 전부 다 데이터셋에 있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하시고 오케이. 자, 퀵뷰를 실행합니다. 자, 노멀 상태의 데이터일 때는 1이라고 하는 데이터로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노멀 상태입니다. 추가를 하게 되면 2라는 플레이그 값을 가지게 되고요. 자, 노멀 상태를 수정하게 되면 4라는 플레이그 값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노멀 상태를 삭제하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8이라는 플레이그 값을 가지고 버퍼에 담겨 있어요. 그러다가 저장을 빵 클릭하게 됐을 때 ds_emp 뒤에 :u라는 옵션이 붙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 1이라는 데이터는 노멀 상태는 아예 던지질 않고요.
2는 insert예요. 아까 타입을 보셨듯이. 4는 update예요. 오리지널 값도 같이 던질게요. 8은 delete예요. 라는 타입을 가지고 서브로 던지게 됩니다. 개발자가 컨트롤 하셔야 될 부분은 옵션 부분만. 콜론 U만 붙여주시면 알아서 엔진에서 얘가 insert인지 update인지 delete인지를 세팅해 줍니다.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요. 자, 우클릭, 리로드. 자, 노멀 상태인 아이를 제가 수정을 했어요. 그럼 업데이트라는 4라는 플레이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 4라는 플레이 값으로 갔을 때 이 오리지널 버퍼에 정보를 담고 있죠. 혹시 이전에 노멀 상태의 정보로 돌아가게 됐을 때 진짜 노멀로 바뀔까요? 얘는 계속 업데이트일까요? 노멀이에요. 아쉽게도. 네. 그래서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수정을 하고서 서버로 던졌는데 이상하게 수정된 데이터가 안 날아가더라고요. 왜요? 혹시 콜론 U가 붙었나요? 네, 붙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노멀 상태의 데이터로 바뀐 건 아닐까요? 그 부분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3학 연산자를 통해서 1일 때는 N, 그죠? 2일 때는 I, 4일 때는 U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화면에 아예 삭제하게끔 세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로우 타입을, 셀 로우 타입을 이용해서 화면에는 보이는데 8이라는 플레이 값을 가지고 저장을 눌렀을 때 삭제하게끔 이런 기능들도 가능합니다. 데이터셋에서 업데이트 컨트롤 좀 컨트롤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이 그리드에서는 마지막이에요. 자, 서머리 로우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반을 쭉 갈라서 토탈 카운트 정보, 총 합계가, 그리고 셀러리의 합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죠. 그리드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헤더와 바디 같은 경우에는 드래그 앤 드랩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었죠. 하지만 꼭 개발자분들이 손수 만들어 주셔야 될 부분은요. 우클릭. 이 sum row라고 하는 아이는 간편하게 드래그 앤 드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던 게 아니었죠. add sum row를 추가합니다. 하단 부분에 summary row가 추가가 됐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자, 컬제로의 사이즈를 파선 사이즈만 반 사이즈만큼만 딱 줄여주세요. 이 파선이 의미하는 반은 바로 화면에 그려진 그리드의 사이즈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컬1이라고 하는 조건 부분에 파선 사이즈만큼 쫙 늘려서 반반 사이즈 먹고 가겠습니다. 자, 이 바디나 헤더에 추가하는 게 아니고요. 아랫부분에 서머리라고 하는 첫 번째 서머리의 셀을 선택합니다. 자, 텍스트에 set expression을 써볼게요. 토탈 카운트요. 바로 get row count라는 함수를 쓸 건데 그리드 함수가 아닙니다. 데이터셋에 있는 get row r과 c가 대문자예요. 요거를 보시게 되면 프로젝트에서는 합계값을 이런 식으로 구현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앞에다 쌍따옴표를 묶어서 토탈은 아니면 총합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서머리의 셀을 선택하시고요. 텍스트에 set expression. 셀러리의 합계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dataset.get s 대문자 sum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이 안에 인자값으로 들어갈 때 컬럼 id 값들은 쌍따옴표나 꽃따옴표로 묶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셀, 라, 리 컬럼 id를 넣어주시면 돼요. dataset.getSum입니다. s가 대문자 get avg, get min, get max 전부 다 그리드의 함수가 아닌 데이터셋의 함수를 쓸 겁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뭔가 합계값이나 평균값을 구하고 싶어요. get case sum, get case avg 데이터셋의 함수입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자, 위에 부분에 제가 세 자리마다 콤마를 알아서 세팅하고 싶어요. 자, 디스플레이 타입을 노멀이 아닌 넘버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넘버로 강제로 디스플레이 타입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세 자리마다 콤마를 빵 하고 붙여주게 됩니다. 오잉? 안 나오네요. 퀵뷰를 실행해 보시죠. 퀵뷰 실행. 자, 토탈 카운트는 4, 13, 500 조회를 빵 때리고 나면 자, 토탈은 29, 2, 1, 777 네. 이렇게 추가를 마구마구 하게 되면 알아서 리얼타임으로 지금 통신이 일어난 게 아니죠. 로컬에 있는 데이터셋에 추가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네, 삭제되는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클릭 리로드. 이렇게 토탈 총 합계값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구나.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트랜잭션 문법 그리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되는 부분 마지막 익스프레션으로 마무리를 지어봤습니다.